과도한 수학 몰빵에 대해서 국어와 영어를 놓는 거를 상당히 우려를 하시면서도 네. 선행 무용론을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적당한 그 수학의 선행도, 선행의 강도 이런 건 이제 결코 만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네. 어쨌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적정 수준 있잖아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이 책을 쓴 계기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예를 들어 4학년이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4학년 때는 수학을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끝나. 영어는 요것만 해. 국어는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또 6학년이 됐다. 그럼 6학년 때 수학은 이 학원 가. 가서 여기까지만 밟아. 영어는 요것만 해.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고,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조교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면 조각조각 이제 정보들이 나와서 제가 좀 그걸 조사를 해서 속 시원하게 과목별로 이때는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두둥. 네, 두둥. 아이들이 놀랍게도 그 KMO 영재고 준비한 남학생 2명을 제외한 그 서울대 의대에 꼴이 난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때 수학 선행을 과하게 한 친구는 한 명도 없고요. 1년치 또는 2년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냥 현행만 한 친구도 있어요. 잠깐요, 선생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네. 저희 서울대 의대 간 네. 입원에 갔어요. 원래 서울대 영교과를 다니다가 네. 영교과를 가서 잘 맞아요. 티칭에 잘 맞는데 갑자기 한번 시험을 더 봐서 의예과로 돌리고 싶었대요. 문과에서 이과로 네. 바꿔서 네. 재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공부를 여름부터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서울대 이제 의대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어저께 만나서 비결이 뭐야? 너무 궁금해. 초등학교 때 황소 다녔어? 했더니 놀랄만한 사실. 네. 그 아이 잠실 살거든요. 네. 황소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수학을 했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저도 어제 너무 놀랐는데 엄마랑 서점에 가서 문제집 한 권씩 사와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러면은 선행을 안 했어? 선행 그냥 한 반학기 정도를 해서 6학년까지 졸업을 했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잠실에 나름 유명한 학원인 그 체인 학원이 하나 있어서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못 붙죠. 선행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학원에서 맨 밑에 반으로 그냥 넣어줬대요. 그래서 왜 넣어줬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 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밑에 반에 그냥 들어가서 차곡차곡 중학교 1학년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중3 때 깁생으로 이제 오고 싶어서 깁생의 시험을 봤는데, 깁생에서 이 아이는 맨 처음에 문과였으니까 맨 밑에 반이 붙어서 그냥 맨 꼴찌 반인가 보다.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2년 만에 제일 윗반으로 졸업은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 말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듣는 그 수학 풀이가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문제집을 혼자 뭐 유명한 걸 풀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지금 문제집 5개 사서 막 돌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한 권씩 차례대로 풀었고, 다만 고2 때 코로나가 왔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권씩을 풀어오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진짜 좀 센 강도로 일주일에 한 권씩 센 한 권,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한 권씩을 풀어서 한 총 6권 정도를 굉장히 단기간에 풀었을 때 실력이 많이 늘었노라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들었을 때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아이한테 동생이 있습니다. 네. 현재 고1짜리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 여동생도 너와 비슷한 케이스니?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리 이 둘째 동생은 목표가 그 숙명여대를 목표로 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한대요. 그래서 야, 내가 엄마라면 큰언니는 이렇게 잘 하고 둘째는 이제 그거에는 조금 못 미치는 동생이니까 그럼 둘째한테 어머니가 좀 화가 좀 많이 나시겠다. 둘째랑은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 물어봤더니 둘째가 너무 애교가 있고 너무 예쁜 아이라서 엄마가 자기보다 둘째랑 더 사이가 좋대요. 아, 성적순이 아니구나. 다시 돌아가서 네.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 생각은,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 선행을 과도하다라는 거는 초3이 정석을 풀고 있거나 뭐 초4가 고1, 2거를 맞췄거나, 이걸 저는 좀 과도하다고 부르고, 한 2년치, 3년치까지는 역량되는 친구들은 많이들 하고 있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2, 3년치를 안 하고 있어도, 나는 지금 초3인데 초4 거 또는 초5의 뭐 첫 번째 학기 거를 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는 건 좋으나 너무 과도하게 초3이 정석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서울대 의대생들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 또한 초등학교 때 영어를 되게 많이 했고요. 놀랍게도 수학은 그냥 문제집을 풀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를 했고 대신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동안 수학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아예 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제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 한 3, 4때 KMO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KMO로 이제 달리는 그룹은 초 3, 4때 중학교 과정을 거의 다 끝내버리죠. 그리고 이제 초 5, 6으로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KMO를 달리고 이제 중3이 되는 순간 고등학교 전범위를 다 진도를 끝내는데 이들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과형 똘똘이들, 즉 수학을 잘하는 어디를 가나 수학 탑반의 점수가 나오고 아니면 뭐 두 번째 반 점수가 나오는 이과형 똘똘이들, KMO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는 한 1년, 2년 선행 정도만 착실하게 동네 학원에서 합니다. 그러다가 중1 때 되면은 중학교 과정이 끝나고 중2 때 되면 이제 수상하로 넘어가죠. 그러다가 중3 때 되면 아까 이 KMO 준비한 아이들이랑 만나더라고요. 즉 중3 되면 그냥 이 고등부 과정을 다 하게 스케줄이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KMO를 준비를 하는 아이와 KMO를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과형 똘똘이나 그리고 아니면 문과형 친구들 중에 수학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친구들도 반학기 또는 1년치 선행을 초등학교 때 하다 보면 중2 때 중3 거랑 수상하 넘어갔다가 중3 때 어차피 해야 되는 게 고등부를 하니까 중3은 이 세 그룹이 어찌됐든 다 만나요. 다 똑같이. 그래서 고등부를 한 바퀴를 돌죠. 그런데 여기서 고등부를 한 바퀴를 돌 때 일단 쫙 돌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었던 것 중에 가장 따라하고 싶었던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학생, 단대부고 전교 1등 해서 간 친구예요. 그 남학생이 중3 때 자기는 이제 고등부 거 진도를 다 한 바퀴를 처음으로 돌았고 그게 처음이었어요. 중3 때 돈 게. 미적까지. 네. 전체를 돌고 이제 중3 겨울방학에 고1 올라가기 직전에 한 두세 달 동안 고등부의 기출문제, 그러니까 3월, 6월 모의고사, 고3 거 수능, 그리고 기출문제집 요게 딱 세 개를 진짜 반복을 많이 하고 10개년치를 정말 많이 풀었대요. 근데 그렇게 세 가지를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말로는 학원에서 주는 그 자료만 풀기엔 좀 떨리지 않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남학생이. 그러니까 학원에서 주는 자료로만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는 좀 더 특별하게 수학을 잘하고 싶으니까 고등부를 한 바퀴 쫙 돈 다음에 마지막으로 겨울방학에 했던 작업은 3월, 6월 수능이랑 기출문제 집을 결국은 고3 때까지는 뭐 10번 반복했다고 하는데 이때 한 번만 푼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들을 3회독에서 5회독까지 풀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풀었어? 너 안 그래도 수학 잘하잖아. 한 2번만 풀어도 그냥 입력되는 수학머리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하는 얘기가 내신은 속도예요. 형이 알려줬는데 내신은 이제 수학 문제를 그 해당되는 시간에 끝까지 푸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대요. 어려운 문제가 몇 개가 나와버리고 지저분한 문제들이 내신은 또 많이 나오니까 내신은 속도, 정확성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자기도 한 2번 풀어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게 한 3번 풀 때, 5번 풀 때 거의 암기 수준이 되는데 수학도 암기 영역이 있어서 그 암기를 하는 자와 안 하는 자, 즉 한두 번 푸는 자, 5, 6번 푸는 자는 완전히 생각해보세요. 너무 속도 차이 많이 날 거잖아요. 이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3 겨울에 그 작업을 꼭 했노라.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 되면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희가
아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고등학교 과정을 다 네. 이 입력을 하고 네. 연습까지 한 상태에서 네. 고1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해볼 만한 네. 일이다. 네. 그리고 그 친구는 KMO에서 온 루트가 아니었다. 아니었죠. 네. 네,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밟았고 그냥 한 2년치 선행 정도만 네. 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KMO를 한 친구든 그걸 거치지 않은 이과형 똘똘이든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따박따박 해온 그냥 문과를 네. 생각하는 학생이든 중3에서는 다 만나고 네.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고등학교 과정을 어쨌든 한 번은 하고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고등학교 갔을 때 약간 전체를 조망하는 힘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근데 시야가, 네, 요즘에 어머님들이 초1 되자마자 수학 3개 학원 넣고 초4 때 영어 던지고 수학학원으로 완전히 몰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3 때 고등과정을 한 바퀴를 돌고 들어가서 와 하면 되는 걸 왠지 3번 하면 좋잖아요?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3번 하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그렇죠. 끌어다가 네. 고등부의 수 상하, 수 원투, 미적까지를 한 번 돈 아이보단 3번 돈 아이가 수학을 잘하겠지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더 빨리 고등부 걸 시작을 해서 그럼 시간을 확보해 놓으니까 뭐 예를 들면 중1 때 고등부 한 번 더, 중2 때 고등부 한 번 더 이렇게 과열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결론이라고 얘기 드린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네. 네. 대치동에서 사실 하지 말라, 현행 하지 말아라, 뭐 현행만 해라는 말이 안 말이 안 되거든요. 돼요. 그렇다고 네. 지금과 같이 막 모두가 목적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와락 달라드는 현상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 왜냐면 와락 달려드는 순간 분명히 희생을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과연 희생해도 되나요? 라는 걸 제가 묻고 싶어요. 그게 결국 전체 결과물에 어떤 데미지를 끼치기 때문에 그럼요. 거죠. 아니 우리 모두가 영재고를 가서 네. 수학만으로 평가받는 아이들이 아닐 텐데 어느 순간 국어 들어오고 영어가 들어오는데 국영수잖아요. 네. 수수수가 네. 아니라 국영수인데 어떻게 수학에 9를 던지시고 나머지 1을 살려서 뭐 이렇게 나누시려고 하는가. 쪼개볼까. 네. 네. 그 피해가 고등부 내신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라는 점을 제가 꼭 어리신 우리 초딩 엄마, 네. 중딩 기억하셔야 엄마에게 돼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